안녕하세요, 기광삼입니다. 자, 오늘은 피규어 진열장 영상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진열장의 공간 활용에 대한 꿀팁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꿀팁은 거의 제가 최초로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규어 공간 활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지난 장식장 영상에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걸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살짝 한번 또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피규어 진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조명입니다. 사람도 조명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피규어도 정말 조명이 너무 중요해요. 피규어 진열장을 구매를 고려를 할 때 이 조명 옵션에 대해서 이게 조명을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봤는데 이 조명은 필수예요. 절대로 빼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피규어 진열 조명입니다. 조명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이 진열장에 조명을 안 넣어보셨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 아마 한 번이라도 피규어 진열하는 데 있어서 조명을 세팅해 보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절대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명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피규어 진열장 구매를 하실 때는 조명 세팅을 필수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벽면 장식장에 만약에 조명 옵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제가 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그냥 봐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조명을 안 보신 분들이라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조명을 한번 맛을 보게 되면은 너무 다르거든요. 다시 조명을 켜볼게요. 자, 어떤가요?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 조명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절대로 조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피규어 진열장은 유리 장식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종종 아크릴로 되어 있는 장식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큰 장식장은 이제 아크릴로 되면은 힘에 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강화 유리 장식장으로 나오지만, 요런 거 이제 단독 장식장 같은 것도 있고 모듈형 장식장, 요런 것들의 이제 앞면이 이제 아크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요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요런 아크릴은 피규어 진열장에 있어서 거의 상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크릴은 유리에 비해서 제가 볼 때 장점이라고는 이제 좀 가벼움, 그리고 이제 좀 안전성, 뭐 이렇게 깨지진 않으니까 뭐 그런 정도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제가 볼 땐 거의 다 단점이에요. 아크릴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바로 스크래치에 약합니다. 피규어 진열장 먼지 붙어가지고 청소를 하다 보면은 빡빡빡빡 문지르잖아요. 극세사 같은 걸로. 아크릴은 그렇게 먼지를 닦아주는 과정에서도 스크래치가 생기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잔 스크래치들이 정말 많아져서 결국엔 뿌얘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아크릴의 가장 큰 단점은 유리에 비해서 먼지가 굉장히 잘 달라붙어요. 요런 뭐 모듈형 장식장의 앞면에 아크릴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피규어 단독 진열장 같은 것들 이제 아크릴로 짜져 있는 요런 방식의 진열장들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리로 된 장식장을 사용을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반드시 강화 유리로 된 장식장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종종 뭐 이렇게 큰 장식장도 강화 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 종종 깨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저도 있는데, 정말 위험해요. 피규어 진열장은 반드시 강화 유리로 된 장식장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강화 유리, 아크릴 요 소재에 대한 얘기는 오늘 공간 활용에 필요한 이 꿀팁 영상에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피규어 진열장 공간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지금 진열장을 굉장히 공간 활용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안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한 여유롭게 여백을 둬가면서 진열을 하시는 게 가장 보기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막 때려 넣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피규어 진열하다 보면 계속 수집품이 늘어나고 어쩔 수 없이 한정된 공간 안에 계속 넣다 보면 이런 사태가 그냥 벌어지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나마 저는 한 칸에 한 줄씩 진열이라도 했는데 한 칸에 두 줄씩 막 넣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막 이런 식으로 겹쳐가지고 막 놓는 거예요, 앞뒤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게 이제 보이지가 않는 막 그런 심각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이 있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을 뽑을 수 있을까? 바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뭐 공간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열하는 것보다는 이 머리와 머리가 거의 맞닿잖아요. 이렇게 넣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제가 선반을 3장을 넣습니다. 토탈 4칸이죠, 4칸. 제가 볼 때 베스트는 하나의 장식장에 3칸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선반이 3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2장의 선반이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베스트예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가까이 와서 봤을 때도 지금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유리 선반에 가려져가지고 막 머리 부분은 막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안 좋은 게 그나마 유리 선반이라서 유리를 통해서 이 아래 피규어가 보이지만, 간혹가다 이제 이 선반 자체를 흰색으로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 유리에 가려서 더 안 보이겠죠. 그런 흰 선반도 좀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투명 선반
선반이 있어야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낫고, 이렇게 저같이 따닥따닥 진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 피규어들을 뒤쪽으로 쭉 밀어서 진열을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서 진열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 피규어들이 이 유리 선반의 머리가 가려지는 일이 없어요. 층이 저처럼 따닥따닥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앞으로 최대한 당겨서 진열을 하시면은 그나마 덜 답답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살짝 꿀팁이긴 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대형 벽면 장식장 같은 경우는 최초에 만들어진 게 이런 핫토이 같은 피규어를 위한 진열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레고 진열장에서 거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핫토이는 좀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 폭이 깊어요. 레고 같은 거 진열하기 상당히 좋은데 핫토이 같은 경우는 피규어 두께가 해봤자 뭐 얼마 안 되거든요. 여유 공간이 한 20cm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공간 낭비가 심합니다. 지금 요거 기본형 같은 경우도 앞뒤 폭이 거의 500인데 앞에다가 이렇게 한 줄을 놓게 되면 뒤에 한 줄이 너무 비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줄로 막 놓게 되죠. 근데 이제 두 줄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줄로 놓게 되면 뒤에 있는 피규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서,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바로 꿀팁이 바로 그거에 대한 겁니다. 아마 커뮤니티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크릴 계단 이런 거. 두 줄로 진열을 하는데 뒤에 있는 애를 좀 더 키를 높게 해가지고 한 칸이지만 두 줄을 진열했을 때 뒤에까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약간 꿀팁이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이소에서 파는 거 1,000원, 2,000원 하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은 앞에다가 피규어를 세우고 뒤에다가 이만큼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몇 개를 해놨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저 뒤에 프레데터가 서 있는 게 보이죠. 여기가 보면 딱 그렇게 두 줄로 진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놔도 잘 보이는데, 요 뒤에 이제 이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핫토이랑 거의 크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뒤에 보시면 저렇게 이 아크릴 선반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키 차이가 나기 때문에 2열로 했을 때 앞면과 뒷면이 다 보이게 되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 디귿자 선반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저런 디귿자 선반은 아무래도 이제 하나당 하나씩 올리게 되고 또 여러 개 달아서 하다 보면 좀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한 번에,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보신 적 많을 거예요. 아크릴 선반을 갖다가 이렇게 쫙 한 번에 짜죠. 이렇게 장식장의 길이에 맞게 자르면 뭐 한 두세 개씩 만들어서 아크릴을 주문 재단을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해서 높이까지 맞춰가지고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드시는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거, 바로 아크릴이죠. 자, 이 아크릴은 특성상 이렇게 짧게 짜서 갈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언맨 다이어캐스트 같은 거 많이들 소장하시잖아요. 자, 이 아크릴을 선반을 길게 짜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크릴 특성상 가운데가 주저앉습니다. 무게 때문에 꿀렁꿀렁하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크릴이 절대 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강화유리 이런 거보다 아크릴이 쌀 거라는 인식을 하시는 분들 은근 많이 계신데, 아크릴 주문 재단 하는 게 강화유리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점이죠. 그리고 또 이 아크릴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지가 많이 앉고 그다음에 이제 피규어 진열 하다 보면은 스크래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는 아크릴은 선호하지 않아요. 그걸 유리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꿀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요게 뭐냐면 모니터 선반이에요. 모니터 선반. 저도 요걸 우연히 찾았어요. 보다 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기통차더라고요. 가로 길이가 대략 50cm가 조금 넘고 폭이 21cm 정도 되는 건데, 그 장식장 사이즈가 대략 이게 1200이라고 했잖아요. 1300까지도 있고, 그 이제 앞뒤 폭이 500이라고 했는데 사이즈 너무 기똥찬 거예요. 이거를 두 개를 놓으면은 이 장식장을 하나를 커버를 하고, 또 사이즈가 21cm다 보니까 앞뒤 폭이 요게 이제 거의 정중앙에 딱 왔기 때문에 기똥찹니다. 여러분 요 사이즈로 아크릴 선반 주문 재단하면은 가격 한 2, 3만 원 줘야 됩니다. 2, 3만 원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모니터 선반 가격이 한 15,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게다가 강화유리예요. 여기 20kg까지 버틴다고 지금 써 있습니다. 여기. 그죠? 그러면 뭡니까? 아크릴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제가 볼 때 웬만한 장식장에 다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조립을 바로 해봤는데 딱 요런 느낌이에요. 아주 그냥 기똥찹니다. 강화유리니까 뭐 문제 없죠. 뭐 무게도 잘 버틸 것 같고 20kg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요 높이가 8cm예요. 8cm 기둥의 높이가 어떻게 보면 딱 좋아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높이가 이제 적당한 게, 이렇게 피규어들이 앞뒤로 진열할 때 이렇게 일렬로 돼버리 안 보이는데, 제가 생각했던 높이가 요 정도, 대략 한 10cm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약간
빗나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세우면은 앞뒤 피규어 다 보이고 공간 활용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죠. 요 이제 간혹 가다가 공간이 굉장히 낮게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요건 제가 볼 때 거의 비추예요. 요거나 요거나 별 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건 제가 볼 땐 가급적이면 한 10cm 정도 차이 나는 게 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더 나면 더 좋습니다. 이 정도 나면 더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훨씬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좋죠. 이 정도 되려면 제가 볼 때 한 15cm 정도 돼야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높게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또 이 진열장의 높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딱 좋은 게 한 10cm 정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선반이 정확하게 8cm 정도 나오니까 얼추 제가 생각했던 높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활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활용하려면 일단 이 피규어를 싹 빼야겠죠. 그래서 일단 피규어를 싹 빼고 나서 제가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식장의 유리를 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예 그냥 빼는 김에 청소까지 제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 장식장 유리 빼는 방법 모르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앞면 유리 있죠. 요거를 갖다가 위로 올려서 듭니다. 이렇게 들면 밑에가 빠져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빠지죠. 어우, 옆에를 잡고 위를 최대한 들어 올린 다음에 앞으로 싹 빼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빠지죠. 그럼 여기 있는 이제 피규어를 다 끈집어 내야겠죠. 아, 요것도 일이네 뺄라니까. 자, 요런 식으로 진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자, 근데 어떻습니까? 뒤에 공간이 이만큼이나 비어있어요. 지금 이거 뭐 한 30cm 이상 공간이 비었는데 이 뒤 공간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제가 볼 때 뭐 3줄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가요? 앞에 있는 피규어 때문에 뒤에 있는 피규어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설명드리는 게, 자, 바로 요거를 일단 이제 놔보도록 할게요. 기똥찬데 벌써 느낌이. 자, 이렇게 2층이 된 거예요. 요거를 이제 20cm라고 되어 있지만 뭐 이렇게 뒤로 바짝 붙이면은 앞으로 공간이 이만큼이나 남기 때문에 뭐 여기도 2개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앞으로 당길 수도 있겠죠. 자, 이제 2층이 됐어요. 여기다 이제 진열 대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진작 왜 이 방법을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끝내줍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맛배기로 6개만 놨는데도 그동안에 요 안에 공간에는 끼케야 3개, 4개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이 정도 공간 안에는 6개를 넣었는데 굉장히 여유롭게 보이고 높이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뒤에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피규어도 잘 보이고 지그재그로 놨기 때문에 이 틈새로 전체 모습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진짜 끝내줍니다 이거. 자, 어떤가요? 정말 괜찮죠? 정말 간단하게 놔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캐스트 무거운 거 지금 올려놨는데도 전혀 끄떡이 없죠. 강화유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만약에 아크릴로 놨으면은 절대로 이렇게 버티질 못합니다. 야, 지금 이렇게 놨는데 요거 만약에 진짜 선반 이쪽에 하나 놓고 이쪽에 또 하나 놓으면은 2줄로 놨을 경우에, 야, 정말 요 정도 공간 안에서 피규어를 거의 2배 이상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좋고 보기도 좋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좀 더 여기 있는 거 활용해서 세팅을 해놓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선반을 시험 삼아서 하나만 지금 구매를 한 상태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제가 선반을 올렸고 딱 사이즈가 2개가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더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야, 기똥차게 여기다가 진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기 어떤가요? 훨씬 더 보기가 좋아졌죠, 아까보다는. 물론 이제 한 줄에 하나만 들어가면 좋겠지만 뒤에서 노는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도 좋지만 공간 활용 측면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대비해서 선반을 요만큼 내렸어요. 처음에 있었던 선반이 요 정도였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선반을 내렸기 때문에 아래 공간이 좀 좁아졌겠죠. 자, 그러면 저는 아까 전에 이 선반이 3개였단 말이에요. 아예 선반 하나를 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뒤에 있는 모니터 선반을 위에다 2개를 놓고 또 아래다가 2개를 놓으면은 결국에는 선반을 한 장을 뺐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줄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칸에 2줄씩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많이 넣을 수가 있게 되었고 보기에도 덜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꿀팁은 뭔가요? 바로 이거죠. 모니터 선반. 아크릴로 힘들게 주문 재단해서 만들고 무게 때문에 처지고 가격은 더 비싸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는데 이렇게 강화유리로 된 아주 튼튼한 모니터 선반을 활용해서 가격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훨씬 이게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진짜 만족도 최고. 저도 지금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진작 이 생각을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으로 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쪽에서 한 줄이 더 들어가고 저 옆칸에서 한 줄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한 20개의 피규어에는 더 여유 공간이 생긴 거예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세팅을 이렇게 잠깐 놔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최대한 이렇게 진을 하더라도 이 피규어를 뒤로 밀어 넣는 것보다는 앞으로 최대한 빼는 게 좋습니다. 제 앞줄에 있는 피규어를 최대한 앞으로 당기세요. 이렇게 앞으로 좀 최대한 당기고 뒤에 있는 선반도 앞으로 좀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바짝 앞으로 유리면으로 바짝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최대한 덜 답답합니다. 왜냐면은 이걸 뒤로 밀게 되면은 이 유리 공간이 앞쪽에 이만큼 남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피규어들이 여기에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걸 앞으로 당겨주는 게 덜 답답하게 진열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뭐 좀 더 밀고 싶으면 더 이 선반을 뒤로 밀면 되니까.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모니터 선반으로 진열 공간을 활용하는 꿀팁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하나 준비한 게 더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뒤에다 이중으로 선반을 하는 거를 보통 반선반이라고 합니다. 진열장 업체에서도 따로 추가 옵션으로 판매를 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이 피규어 진열장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 반선반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반선반을 맞추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요거 단점이 뭡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내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장식장의 그런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사실 반선반을 주문 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 결정해서 내 장식장에 딱 맞게 그 찬넬까지 딱 돼가지고 높이까지도 지금 제가 이거는 8cm로 고정이 됐지만 사실 제가 좀 더 아쉬운 거는 이걸 좀 더 높이를 높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요 폭반 선반을 장식장 업체에서 주문 제작하는 게 가장 좋지만 또 그거에 대한 꿀팁도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다음 영상을 위해서 남겨놓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셔가지고 제가 올리는 이런 다양한 피규어 관련된 꿀팁이라든지 소식, 피규어 리뷰 이런 거 계속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이 모니터 선반은 최고. 정말 웬만하면 요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DK 광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